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미국에서 온 한반도 오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선 지금 뭐 미국발 언론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왈가왈부 참 말이 많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해외에서 언론 활동하고 계신 김원식 선생님 모셔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날씨가 변화 무쌍한데 선생님 건강 괜찮으세요? 예, 뭐 저 괜찮습니다. 근데 날씨가 정말 이틀 전에 영하 15도 내려갔다가 지금은 영상 한 10도가 되고 지금 한국에서 그 미국 뉴스들이 들려오는데요. 이 기상과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정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곳에 계신 교포들도 그렇고 서민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사진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문 열면은 눈이 너무 이렇게 높이 쌓여 있어갖고 그 눈에다가 막 이렇게 맥주라든지 음료수를 박아놓은 미국의 이게 새로운 냉장고라고 막 이래서 사진들도 있고. 네. 예,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미국 관련해서 요 기상 뉴스 말고 사실 요게 좀 궁금한데 한국 뉴스에서는 아주 언론 방송을 통해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크리스 크리스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분이 요즘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브리짓 게이트?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에서 정적 위기를 또 맡고 있는 걸 갑자기 이제 입지가 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스캔들. 다리 스캔들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성 스캔들, 처형가 이런 거 떠오르면서 성 스캔들 아니냐 막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 이런 얘기도 할 정도인데요.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사는 뉴욕시와 뉴저지를 잇는 다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대규모로 이동이 많은 게 조지 워싱턴 브리지입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인데, 요번에 폭로된 게 9월 달에 그 2개에서 4개 차선을 막았는데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포트리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뉴욕시는 플러싱에 많이 사는데, 플러싱보다도 오히려 포트리라고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한인들이나 그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아실 건데, 포트리 시장은 또 민주당 시장이에요, 소속이. 그래서 우리 한인 파워도 굉장히 강한데, 민주당 시장이 그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가 작년에 재선이 있었는데, 당연히 당이 다르니까 돕질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차선을 막았다는 게 폭로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 심각한 폭로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도덕적인 문제가 폭로되면 굉장히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제 이 문제가 부각되자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 직원의 어떤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지금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하기 전에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벌써 2년 전이죠. 2012년에 그 샌디라고 뉴저지 일대에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도 그는 한 달 동안 휘발유가 다 떨어지는, 저도 가스가 휘발유가 다 떨어졌어요. 전 주유소에. 근데 그래서 엄청난 연방 재원을 투입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크리스티 주지사가 자기 재선 광고를 했다. 이렇게 또 폭로 방금 전에 또 됐어요, 오늘. 지금 크리스티 주지사가 굉장히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뭐 FBI도 수사하고 있는데, 캔달 이상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리지 게이트다까지 하는데, 한 가지는 오늘 또 나온 보도는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어제 워싱턴 포스트나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리스티 주지사에 대한 인지도, 지지도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크리스티 주지사가 그 재선 기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미국 언론은 지금 굉장히 정치권 뉴스로 휩쓸고 있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3일 전부터 갑자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요. 이 크리스티가
이후에 뭐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상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워터게이트 사건도 닉슨 대통령이 자기는 관여 안 했다고 했다가 그게 네. 거짓말로 드러나서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게 드러나면 치명타를 잎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지금 6명의 유저지 시민들이 소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또 할머니 한 분은 응급차가 빨리 오지 않아갖고 사망한 걸로 또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심각한 도덕적 치명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권력 남용이 개인한테 별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개인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기까지 이러고 싶은 유혹들이 다 있나 봐요. 그 권력이라는 부정한 권력들한테서는. 이 파문은 굉장히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4일 이상 막았기 때문에 그 크리스티 주지사가 민주당 시장이 그 인근에 많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일부 지금 또 주장들은 그 교통체증을 유발하라 해서 그 민주당 시장들이 투자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유발했다. 지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불똥이 어디로 뛸지는 아마 한 일주일, 2주 안에 곧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한, 크리스티 주지사 입장에서 심각한 지금 최고의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집중 분석은요, 미국 핵전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핵과학자 회보에 미국의 2014년 핵전력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이제 미국 핵과학자들이 이제 매년 주로 미국 중국 이런데 많은 그 문서들을 발표하는데 한 2014년도 미국의 핵전력이라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한 1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보고를 한 건데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상황은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이 약 한 7,000여 개의 핵탄두가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되는데 정확하게 7,400개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고 거의 60%, 80% 이상의 어떤 핵 잠수함들이 태평양, 특히 북한과 중국을 대비해서 배치되고 있다는 아주 놀랄만한 사실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7,400여 기 핵탄두가 지금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해체해야 될 것으로 했던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어쨌든 사용 가능한 것으로 다 포함해서 이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핵무기, 핵전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 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에도 썼지만 북한은 지금 3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핵실험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핵무기나 핵전력을 보유했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와 핵무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핵탄두를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는 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볼 때는 한두 개의 이제 핵탄두는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건 기정적인 사실이고 많게 보는 분들은 6개까지 보고 있고 미국 정보부에서는 지금 10개까지 보고 있고 한 6개까지 또 추가로 한 6개 정도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대서 어쨌든 북한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핵탄두라는 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앞에 딱 장착해서 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고 또는 B-52 전폭기처럼 실어가서 이제 투하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핵탄두인데 물론 이런 시각도 있죠. 물론 하나가 떨어지든 몇 개가 떨어지든 대형 참사입니다. 일본 2차 세계대전 외에는 이제 아직도 핵탄두가 떨어진 사례는 없는데 어쨌든 북한은 많아야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약 4,65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답니다. 4,650개. 그리고 또 뉴스타트 협의회에서 러시아와 핵전력 감축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줄이고 있는 단계인데 그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게 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게 한 2,700개가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토탈 7,4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즉 전 세계에 그냥 미국 핵탄두가 다 이렇게 돌아다닌다. 또 유럽에도 200개가 배치되어 있고, 미국 핵탄두가. 네. 과거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철수를 했죠. 전략적 핵무기가. 근데 그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보고서가 밝힌 겁니다. 예. 네네. 근데 하여튼 뭐 지구를 사실 뭐 협박용이라면 협박용이라면은 핵을 그렇게 수천 개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구를 뭐 한 번 깨면 되잖아요. 다 같이 자폭하려면 한 번 깨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스스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미국이 7,400개인데 중국은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 2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250개를. 그래서 지금 역시 핵과학협회 201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50개를 가지고 있는데 150개 정도를 이제 이렇게 ICBM 이런 데 장착을 해서 실리고 있는 게 7,000개와 200개의 게임이죠. 그런데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건,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건 한 6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2020년이 가야 한 100개 정도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은 한두 개가 과연 미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굉장히 난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미국이 얼마나 핵 강국인지. 그래서 어떤 분이 제 기사에 댓글을 썼던데, 여담인데, 자기네들은 권총 다 기관총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 북한 보고 무장 해제 안 한다고 영하는 총 가지고 있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핵무기는 ICBM으로 해서 이렇게 랜드 베이스라고 합니다. 지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핵 잠수함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발사할 수 있는데 14척의 잠수함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 12척이 지금 태평양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척이 지금 중국과 북한에서 우리 저 동아시아 쪽 태평양에 항상 주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4척에서 5척은 소위 이 공식 전문 용어로 하면은 그냥 초비상 하드 얼럿이라는데 초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언제든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과 북한과 핵전쟁을 대비해서 상대로 한 핵전쟁 계획을 위해서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좀 앞이겠죠. 우리 앞에 공해상에는 일대의 일본과 있는 필리핀 사이에 거기에는 적어도 4-5척의 핵잠수함이 상시로 돌아다니면서 핵무기 발사들을 아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고서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과 북의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놓은 핵 잠수함 중에 반 이상을 중국과 북의 경계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건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도대체 왜 이렇게 동북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가? 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러시아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러시아도 상당량의 이제 핵미사일 가지고 있고 이제 러시아도 같이 감축을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권 방송을 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팽창, 이렇게 동아시아 팽창이고 엄밀히 따지면 팽창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익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죠. 미국의 패권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팽창에 나오고 북한이 자위 어떤 핵무기 전력을 하니까 이 핵 전력들이 전부 다 이 동아시아 쪽 태평양 쪽 이동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이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처음 드리지만 북한이 계속 지금 어떤 사설 노동신문 중앙통신에서 북한 공식 입장은 미국이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 어마어마한 핵 잠수함들을 배치하고 있으니까 상대편이 되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우리 앞바다에 지금 거의 4-5척의 핵 잠수함들이 상시 발사 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엄청난 그냥 위협이죠. 근데 자기 어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4-5척 같은 경우 4-5척이 상시적으로 초비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제든 전면전을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 있게 지금
계속 그 상태로 태평양에 머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전쟁 상태에 있는 거죠. 발사 버튼만 네네. 누르면 날아갈 수 있게끔. 예. 네네. 근데 그런 상태로 지금 뭐 우리의 뭐 서해라든지 동해라든지 이런 쪽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키 리졸브라든지 하여튼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된 것을 사실상 방어 훈련이라고 상대가 인식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진짜 이제 보고서가 나옴과 공개됨과 동시에 더더욱 이제 이후에 연합훈련이라든지 올해 또 최대 규모로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시적으로 단추만 누르면 핵탄두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잠수함에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킬리조브까지 다 뭐 진행이 된다라면 실제 그 전쟁 훈련이라는 것이 전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당연히 상대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밝혀졌지만 작전 5029뿐만 아니라 키졸브 훈련이다 여러 가지 쌍용 훈련 자체가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뭐 북한의 급변 사태라고 하는데 북한의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핵 전력 제거 이런 거에서 어떤 평양 탈환 이런 걸 모든 걸 대비한 어떠한 그런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으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중국이나 북한, 특히 북한 입장에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어떤 공격적인 어떤 훈련이죠. 그런데 네네. 이제 한국 국방부에서는 이제 대비 훈련이라는데. 네네.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정확 1대 지금 7,400개 게임에서 과연 7,400개를 가진 나라가 이를 대비한다는 게 네네. 무서운 얘기죠. 예. 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최근 미 핵시설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8일, 9일, 특히 9일 날 척 헤이글 장관이 유례 없이 처음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그 핵기지를 다 방문했어요. 8일에도 방문했고 9일은 미뉴터먼 3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ICBM 이렇게 발사하는 미국 워렌 공군기지 핵 공군기지를 방문을 했는데 이 공군기지도 450개가 있어요. 이 공군기지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 250개가 있는데 전체 이 공군기지 하나에서 관리하는 핵탄두 이게 핵미사일 무기가 450개고 3,100명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3,100명이. 네. 근데 한국 언론에 연합뉴스는 그걸 안 썼는데 이게 왜 방문을 했냐면은 이게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어떤 마취랍니까? 이게 뭐 존다든지 어떤 약물 중 왜냐면 이 사람들이 24시간 어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핵 전력에 교대는 하지만 초비상 상태 아닙니까? 언제든지 대통령이 언제든지 이 핵 발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일단 비밀 보고서가 많이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에서 과거에도 뭐 이 핵폭탄이 실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국가 전략 핵을 관리하는 친구들이 내부적인 어떤 모랄이나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심신빈약과 어떤 정신분열증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척 헤이글 장관이 위로차 간 거예요. 한국 언론에는 지금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뭐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업자득을 해야 되는 너무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관리하는 공군기지나 이런 데서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로 차원에서 방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런 공군기지를 비롯해서 여러 두세 군데를 마침 이 보고서 발표는 나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척 헤이글 장관이 처음으로 방문해가지고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아 그런 내용이군요. 한국에서는 핵강국의 위상과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방의 안보 이런 식으로 좀 포장될 수 있을 만한 행보였거든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핵무기를 현대화해서 비축한 핵무기를 현대화하겠다. 그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핵 억지를 유지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미 국방부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방문한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군인들이 이쪽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부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 방문을 하기 전에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겠죠. 군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다양한 포석이 가능한데 사실 내부 사정, 속 사정이 그렇게 막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이제 독점 국가의 고민일 것 같아요. 지뢰를 안고 있는 지뢰를 그렇습니다. 안고 있는 걸로 좀 비유하기도 좀 약한 상황이긴 한데요. 약한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굳이 한 몇 개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인류의 어떤 생사 존망과 관련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7,400개까지 떠안고 있기가 그리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게 관리하는 건 또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좀 피곤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그 와이오밍의 기지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일 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요 관련한 뉴스 소식 좀 들으셨나요? 그 지난 7월에 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죠. 방문해서 회담을 하고 기자 공식 브리핑도 했고 일문일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기자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네. 간담회를 하면서 뭐 그런 어떤 그 급변 사태 등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담을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하나, 제가 그 오락가락이라는 표현도 했지만은, 지금 한국의 외교부의 어떤 외교 정책이 지금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윤병세 장관이 그 한국 특파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육자회담 말고 북한의 급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 논의를 또 다른 기구를 만들고 있고, 네네. 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참석을 하겠다 해가지고 일부 언론은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이제 또 다른 육자회담과 또 다른 걸 만든다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데 과연 그 중국의 정책은 한반도에 안정합니다. 안정한데 북한의 뭐 급변 사태를 해서 중국이 뭐 동참을 시키겠다 아주 그 정말 허무맹랑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에. 그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아마 지금 방송을 보니까 아직 CNN에서 그 방송하는데 박근혜 뭐 대통령이 아마 지금 CNN하고 지금 한국 시간으로 뭐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곧 CNN에서 방송될 것 같은데 뭐 장성택 처형에 따라서 북한이 이제 그 김정은 그 권력 장악력이 약화될 거로 본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여기서 우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급변 사태라는 게 지금 북한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급변 사태를 지금 한국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연합뉴스도 오늘 지금 뭐 제프리 베이더 전 미국 그 오바마 그 참모죠. 보좌관을 읽고 하는데 지금 뭐 급변 사태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게 그 장성택이라는 어떤 물론 나름대로 실권자였죠. 체육부상도 했고 부위원장도 역임했지만은 한국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뭐 한국은 부통령이 없지만 국무총리나 누가 뭐 없어진다면 그게 급변 사태가 되나요? 그리고 한국의 1979년에 박정희가 암살이 된 이제 됐죠. 김재규 중전부장에서 급변 사태가 왔습니까? 뭐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북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 사망했지만은 급변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슨 급변 사태가 지금 전쟁 임박을 하는지가 우선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프리 베이더라는 지금 이분은 좀 전에 연합뉴스 뭐 인터뷰를 하면서 뭐 워싱턴 정가가 북한에 대한 어떤 급변 사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다 판단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 보수적인 언론인과 보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지 제가 아는 한 전반적인 학자들은 북한의 급변 사태를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언론들, 한국 정보와 한국의 외교부 이를 뒷받침하는 관영 매체라죠. 관영 매체가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윤 장관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기자의 특파원들한테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나냐면 바로 그 전날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기자회견인가 하면서 뭐 통일은 대박이다. 그 다음에 뭐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래놓고 외교부 장관은 미국 가가지고 북한은 급변사태 일어난다. 우리 다른 기구 만들어 하고 있다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다 주워 담은 거예요. 전혀 그런 말을 하는 거 없다. 또 외교부에서 뭐라 했냐면 그런 거 논의한 적도 없고 그렇게 뭐 한 바도 전혀 없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쓴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윤 장관이 영어를 뭐 제가 공식적인 방송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던데 저도 잘하지 못.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외교적 옵션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 여러 외교적 옵션을.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그렇게 무슨 옵션이냐 하면은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두 국가가 한국과 미국이 불안정한 북한 상황을 다루는데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을 다룬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영어로 공식에. 근데 문제가 되니고 이렇게 해서 한국 특파원들한테는 자기 속내를 다 밝혔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 주워 담는 거죠. 그야말로 오락가락 하는 거고 외교정책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의 지금 외교부나 어떤 대북 정책은 북한의 이상가족 상봉을 하자, 또 통일은 대박이다는 이렇게 하면은 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잠시만요. 예. 이거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예. 어떻게 말이? 예, 잠깐 중간에 끊겼는데요. 선생님 편집해서 순조롭게 연결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에서 이제 급변 사태를 한국이 언급할 때마다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의 소원일 뿐이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한국처럼 급변 사태가 많이 난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4.19라든지 12.6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급변 사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북에 기대하지 마라. 이런 사태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 급변 사태 운운할 때마다 이제 북에서 반응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급변 사태는 장성택이 사라졌다, 뭐 숙청됐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김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장례를 맞았을 때가 사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큰 급변 사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죠. 권력 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죠. 북의 숙청과 관련해서는요. 그렇죠. 그걸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흔하게 보도했던 숙청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이게 북의 급변 사태로 연결이 될 것인가. 이건 분명히 뭔가 이제 급변 사태를 원하는 쪽에 그리고 남북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였으면 하는 쪽에 어떤 기도와 주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보도나 이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베이더 전 그렇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요. 백관 보좌관이 사실은 뭐 어떤 자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연합뉴스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 거란 말이죠.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그렇습니다. 북의 급변 사태를 논의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지금이 북이 불안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후 그렇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한국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건 흡수 통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미국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자기가 개인적인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연합뉴스, 이건 뭐 처음으로 말해서 그렇게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그게 또 포털을 통해서 보도하고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뉴스를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모든 신문들이 받았으면 미국이 굉장히 이 급변 사태가 한국 국민들은 이게 한국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이게 정말이구나 이렇게 지금 조작이라 합니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즉 다시 말해서 잘 지적하셨는데 뭐 개인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빅터 차라든지 네네. 이런 연구관 이런 사람 보수적인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365일 시간에 언제든 뭐라도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급변 사태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미국의 보수 전문가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한두 개 내지 5, 6개인데 미국은 7,400개의 급변 사태용 핵무기가 있습니다. 즉 400개를 관리하는 군인들이 지금 심각한 정신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급변 사태죠, 말하자면. 그래서 미 국방부 장관이 지금 방문도 한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떤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한 가지는 그 급변 사태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방어용이라는 게 일리가 있는데 북한이 그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전 세계 자멸입니다. 전쟁이 서로 다 죽자는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도 지금 60년 동안 핵무기 관리하고 있듯이 북한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던, 김정은 제1비서가 권력을 잡았던 조선노동당이라는 어떤 당, 그 다음에 인민공화국의 국가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체제들이 이렇게 80년, 60년을 이끌어온 그러한 국가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사망한다, 한 사람이 처형됐다 가지고 어떤 국가 급변 사태, 소위 말하는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어떤 핵무기 어떤 버튼을 발사하는 급변 사태는 상상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글쎄요, 바램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쟁을 유도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겠죠. 예.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려본 눈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그 속셈, 이걸 좀 봐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급변 사태를 떠들어대는 한편으로는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대박 발언의 의미와 뭐 선생님도 쓰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급변 사태를 논의하는 것을 지금 뭐 통일부가 요즘 안가를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통일부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런 거의 연관성이랄까요? 요걸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CIA가 있고 미국의 DNA 여러 가지 정보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 기자들이 사실은 매일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를만 들면 지금 연합뉴스가 이렇게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크게 씁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하다못해 약간 보수적인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그죠. 만약에 지금 노스 코리아가 굉장히 급변 사태에 위험이 있다면 전 세계 주요 뉴스감이 됩니다. 데니스 로드맨이 방문했다는 거 하나도 쓰는데 중앙 CIA 정보기관의 한 사람이 많은 정보를 던집니다. 자, 지금 보니까 김정은 제1비서가 아무래도 권력 장악력이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만 던져도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 미국 언론은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하고 관영 매체, 연합뉴스 이런 데가 지금 급변 사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신문만, 언론만 보는 국민들은 이거 뭐 북한에서 지금 곧 난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박 발언, 통일은 대박이다,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 대박 발언과 이 급변 사태를 바라는 이 마음에 이제 끈을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5년에 남북 통일이 될 거다. 즉 북한이 붕괴해서 그럼 이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다 붕괴하고 또 일부는 평양을 올라가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다 이렇게 분산되고 이렇게 순진무구한 어떤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어떤 통일을 바라는 세력이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국제관계나 외교관계를 보고 있는 세력인지를 국제관계를 또 공부하고 있고 또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어떤 보수학자들 외에는 나름대로 북한의 어떤 체제를 보고 있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들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단 한국의 지금 보수 정권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통일되면 대박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환상을 네. 심어주는 아주 그 잘못된 행동이죠, 박근혜 정부가.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뭐 되게 유아기적인 생각이든 발상이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그 무모한 도전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2014년 상황,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우리 주권 방송에서 제가 오히려 그 남북한 간의 갈등이나 어떤 충돌이 조장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키 리졸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쌍용 훈련도 그렇고요. 사상 최대의 훈련이라고 계속해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핵전력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싸워도 이길 수 있겠구나. 북진통일, 멸공통일이 이승만 때 외쳤던 구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되겠구나라는 이 호전적이고 반복적인 인사들한테 그런 자꾸 그 세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서갖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누군가는 이 판단착오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사실 민족의 운명 문제가 걸린 심각한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계속 든든하게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의 군사훈련도 계속 한다라고 하고 하니까 당장 전쟁이 나더라도 삽시간에 신의주나 그 백두산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굉장히 유치한 그 영웅주의에 빠진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국방부가 뭐 외신에도 네네. 보도되고 한국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2014년 키 리졸브 훈련은 그 네네. 2배가 넘는 병력이 참가한다고 지금 공식 외신에서 국방부가 발표를 했고 네네. 대한민국 국방부가 엄청 공을 들이고 있고 우리가 저번 주에서 방송했지만 금년 초에 뭐 특이하게 그 몇 여단이죠 17사단이나 그 수도권 일대 사단들이 일괄 지금 훈련을 하고 아마 네네. 3, 4월에 대규모 아마 훈련을 지금 할 것 같아요. 아주 네. 굉장히 의도적인 훈련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판단착오로 인한 모험적인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이 진짜 불행한 것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최소한 국지전 그리고 아니면 전면전의 위기 이런 것까지 불러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 역할을 우리 언론들이 좀 많이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주권방송 같은 데가 더 많이 알려지고 선생님이 전해준 이런 소식이 빨리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는데요. 국민들이 아무래도 종편과 조중동 이런 데 노출돼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네네. 보수 언론 같은 거 뭐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잠깐 보면 그거 뭐 보면은 뭐 아마 오늘 아마 저녁 지금 한국이 아마 낮이니까 오늘 저녁에 또 많이 굉장히 또 떠들겠죠. 왜냐하면 네. 그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가 지금 급변 사태 얘기 썼죠. 또 박근혜 씨가 지금 CNN 가지고 김정은 권력체제 약화된 데 썼으니까 아마 종편들은 아마 오늘 저녁 또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게 네네. 지금 몰아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NN이나 베이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이런 인터뷰가 어떻게 악용될지를 알면서도 지금 기꺼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낚싯밥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의심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거의 1조 원에 다다르는 그 주둔비를 예, 또, 맞습니다. 끌어간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자기들 예산 어떻게 썼는지 뭐 보고하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토달진 못한다. 통보는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해갖고 하여튼 우리 혈세를 굉장히 많이 끌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는데 한 말씀만 뭐 방송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그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과거하고 다릅니다. 자꾸 와서 저렇게 군사훈련하고 이렇게 한국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우리 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 세금. 과연 국민 세금을 국방비 이거 5년 한 10년 있으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자꾸 발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훈련이 이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전 모두가. 예, 그냥 그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 네. 그래서 사실 이
대북 과격 발언들이요. 그런 이제 지금 국민 내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 증액한 것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덮고 가려는 그런 계산 속에서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역시 이제 잘 보면 보인다고 꿰뚫어 보는 눈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꼭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긴 시간, 이게 워낙에 이제 미국에도 일이 많고 한반도 둘러싸고선 일이 많다 보니까 긴 시간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